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다이아 제이입니다. 메일로 정말 많은 양의 그런 궁금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보내시는 요청 메일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댓글이 아무래도 좀 간단하게 달려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도 편하니까 지금은 시간을 쪼개서 댓글에 달린 여러분들의 고민들이나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회라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제가 아 발음으로는 파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이 발음이나 으 발음은 시까지 올리기도 힘들고 그래요. 어떻게 연습하죠? 계속 저 발음이 나올 때마다 목을 잡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도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또 말씀을 그 수강생 분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분도 아 발음으로는 뭐 어디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발음이나 으 발음으로는 안 돼요. 목을 잡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목을 잡는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목을 잡는 그 느낌에서 해방되기 가장 좋은 발음이 어떻게 보면 어랑 아라는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라는 발음과 자칫 잘못하다가 또 으라는 이 발음까지도 목을 굉장히 이렇게 조우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안 공간을 넓혀서 열어놓고 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랑 근데 이분은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이분은 여기 안 공간을 전혀 열지 않고 목을 조우고 입도 발음을 여기서 뭔가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라는 발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낼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목을 잡기 참 좋은 발음이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지 이라는 이 발음을 잘 사용을 해서 노래도 편하게 부르게 스스로가 만들 수 있고 고음도 잘 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발음법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발음을 조금만 교정을 하면은 노래하는 게 정말 편해집니다. 말을 할 때 특히나 이라는 발음을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할 때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음에서 발음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발음이나 으라는 발음은 이는 목을 이렇게 조게 만들고 으라는 발음은 잘못하면은 으가 약간 이런 발음이잖아요. 약간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이죠. 이거는 약간 공간이 넓은 느낌이잖아요. 입 공간도 넓고 뭔가 여기도 훨씬 시원한 느낌인데 하면 이렇게 괜히 이런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발음을 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노래할 때 무조건 여기가 잡혀요.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나 으라는 발음에서 너무 목에 과하게 힘을 줄 만큼의 강한 발음으로 그 발음을 내려고 하지 말라. 이거를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음도 여기는 아처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를 발음하듯이 이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하면은 이 약간 이가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를 내니까 여기도 좁고 여기도 좁게 만들고 여기도 좁게 만들고 여기도 좁게 만들고 이러니까 목이 당연히 조이죠. 입에서 제가 입 끝에서 발음이 정확하게 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발음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서부터 발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안쪽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물론 너무 열어서 막 이렇게 성대까지 이렇게 열면 안 되지만 성대 접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하듯이 안쪽 공간을 항상 좀 공간감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 그래서 목을 잡으시는 분들, 이나 으라는 발음에서 발성을 할 때 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막 목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라는 발음과 으라는 발음을 좀 피해서 발성을 하시고
그래도 이와 으로도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발성 연습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이라는 발음과 으라는 발음이 한국어에 있으니까 가사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사용을 어차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처음에 이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열어놓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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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 아으 이렇게 으 이렇게 소리 내지 마시고 아이 아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을 이라는 발음과 으라는 발음에서 이미 잡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으 아이 이런 식으로 발성 연습을 하시다가 이라는 발음과 으라는 발음에서도 뭔가 공간을 넓힐 수가 있구나. 내가 너무 과하게 뭔가 발음을 하려고 오버를 했구나. 이거를 이제 캐치를 하시는 순간 이라는 발음과 이 으라는 발음에서도 좋은 소리를 찾으실 거예요. 그 좋은 느낌과 더불어서 좋은 소리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으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효과 만점일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는 댓글을 발견했어요. 근데 혀가 뚱뚱한 게 발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제가 혀가 진짜 뚱뚱한데 발음이 안 좋거든요. 짧은 혀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혀가 뚱뚱해봤자 얼마나 뚱뚱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체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론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느낄 때 뭔가 혀가 무겁다든지 혀가 뭔가 불어있다라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혀가 무겁다 혹은 혀의 움직임이 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혀가 뚱뚱해서 발음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께도 본인의 혀는 뚱뚱하지 않습니다. 뚱뚱해 봤자입니다. 발음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 안 미칩니다. 장애를 가진 수준으로 뭔가 신체가 다른 사람이랑 너무 과하게 다르게 태어났다 이런 거 아니라면 입이 다물어지며 혀가 막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다소 그냥 혀가 좀 무겁지 않나,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저한테 소리를 좀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발음을 하는 그 글을 읽는 그거를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소리를 듣고 바로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듣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거면은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혀가 둔하게 움직인다, 혀가 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발음법 영상도 1시간 이상짜리를 올린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아무튼 긴 영상으로 발음법 강의를 올린 적이 있어요. 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혀에 힘이 들어가면은 발음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혀가 뚱뚱해요. 뭔가 둔하잖아요. 지금 이 느낌 자체가. 그래서 혀에 힘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너무 여기 근육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막 풀린 거예요. 여기가 너무 막 전체적으로 안면 근육이 다 막 움직이지 않고 이러면 또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여기 안면 근육 쪽에 뭔가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거나 좀 또렷또렷하게 발음을 하려면 여기가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항상 발음 연습하라고 하죠. 근데 아무튼 여기에 생기가 없어서 적당한 발음을 낼 만큼의 그런 힘조차 없다. 혹은 혀에 뭔가 힘이 들어간다거나 이렇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혀가 뚱뚱한 거랑은 상관이 없다. 발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평상시에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대요. 굉장히 축 처진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목소리 변화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끔 그걸 또 제가 강의를 예전에 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이분이 정말 웃으면서 연습을 많이 했대요. 제가 웃는 거에도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이쪽이 웃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눈이 웃는 게 포인트라는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한 대로 보시고 따라 하다가 이제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목소리 색깔을 찾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감사 인사를 남기셨는데 다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안면 근육을 잘 써줘야 돼요. 얼굴을 잘 써줘야지 좋은 목소리가 나거든요. 호흡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실용음악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스케라, 마스케라. 요즘에는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 성악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참 많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성악하는 사람들에게 발성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마스케라가 이게 마스크라는 얼굴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어인데 한마디로 항상 저희가 마스케라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굴을 그만큼 쓰라는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소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안 쓰면 아깝잖아요. 뭐 호흡만 하고 배만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얼굴을 잘 써야지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고 또렷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진 최상의 소리를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스케라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얼굴을 잘 써서 좋은 소리를 찾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얼굴을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R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혀가 아예 안 떨리거든요. 발음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발음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뭔가 요청이 많은 것 같은데 독일어는 R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프랑스어도 좀 이렇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아무튼 R 발음이 말리는 발음이 아니라 이런 발음이에요. 혀가 아예 안 떨리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어떠한 소리를 듣고 제대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뭐 가창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발음 연습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넣어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가시 걸림, 목에 가시 걸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긁어야 돼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혀가 떨리거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어 발음에서. 혀가 떨리지 않아도 이거를 소리를 내는 거를 자꾸 듣고 따라 하다 보면은 독일어 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약간 지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내야 될까 이 소리를. 근데 자꾸 듣고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발음을 정통 발음을 자꾸 사용하려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발음이 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는데 목소리를 듣고 정말 호감형이라고 느꼈대요. 제 목소리를 듣고. 근데 저는 어딜 가나 정말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는 꼭꼭 듣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또 얼마만큼 노력을 하신 거예요. 목소리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신경은 썼죠. 물론 신경은 썼는데 근데 제가 신경 쓰기 전부터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목소리 교육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신경 쓴 건 있는데 이미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그런 계기나 뭐 상황적으로 저의 목소리가 이렇게 좋게끔 들리게 됐냐 이거를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성악을 오래 했죠. 남들보다는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성악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늦게 시작은 했지만 꾸준히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근데 성악을 제대로 된 발성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소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대결절 걸리신 분에게도 제가 방법론을 달리해서 그걸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악을 통해서 제가 또 성대결절을 치료를 한 적이 많거든요. 성악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목에 그런 압박이나 이런 거를 주는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 성악을 연습하다 보면은 목에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 결절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요. 오히려 뭐 성대 결절 걸리면 뭐 쉬어라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오히려 목소리를 쓰면서 스트레칭을 시켜주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잘 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성악 테크닉을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목에 힘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바이브레이션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여러분들. 목에 힘 빼는 방법과 바이브레이션이 되게 만드는 방법. 이게 좀 같은 맥락이거든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바이브레이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바이브레이션이 되겠어요? 목에 힘이 이렇게 꽉 들어가 있는데 진동을 시켜야 되는데 진동이 안 되죠. 뭐 진동을 여기서 뭐 복부에서 시킬 수도 있고 정말 막 성대를 미세하게 떨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기본적인 거는 제대로 된 호흡이 받쳐지고 적당한 힘만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풀리지만 풀린다는 게 아예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상 유지가 아예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현상 유지가 될 만큼은 힘이 있는 상태. 그거를 적당하게 이제 힘이 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성대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이브레이션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성악을 시작하기 전에 실용음악을 배우면서 뮤지컬이랑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에 정말 정말 힘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목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아무튼 목에 힘이 너무 좋아서, 저는 몸에도 힘이 좋은데 목에도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목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바이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적당하게 이렇게 끌다가 풀어줘야 되는데, 적당히 가다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목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안 생기는 거죠. 계속 팽팽하게 잡고 있으니까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느슨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곡선이 생기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고충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함으로 인해서 과하게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은 바이브레이션은 알아서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인위적이라서 만들어 놓고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도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요. 저는 호흡에 더 신경 쓰면서 호흡에 이제 더 신경을 쓰면서 여기 들어가는 힘이 분산이 되거든요. 호흡이 잘 안 받쳐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에 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힘만 있는 거지, 그냥 힘만. 근데 적당하게 호흡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을 잘 쓰는 방향으로, 호흡법을 잘 터득을 하면은 여기로 힘이 갑니다. 여기로 이제 집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힘이 간다는 건 막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그 힘도 힘이잖아요. 여기로 집중이 많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많이 집중되던 그런 쓸데없는 힘들이 분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브레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호흡을 자꾸 신경을 쓰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얼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배우시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호흡만 좀 안정적으로 제대로 사용을 하셔도 바이브레이션은 알아서 생기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댓글 몇 가지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교육 강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